여러분의 이름 석자,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온 성씨. 과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여러분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순간에 그 소중한 이름과 성씨가 사라지거나 혹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강제로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름과 성씨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 생각만 해도 아득하고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믿기 어려운 현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뿌리,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끈질긴 저항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었죠.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정체성의 표상이자 가문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는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족보에 새겨진 정교한 한자 이름들은 수백 년을 이어온 혈통의 기록이었고, 개개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조상과의 연결고리이자 후손에게 전해질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으니까요. 성씨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처럼 각 성씨가 지닌 고유한 본관은 그 사람의 출신과 가문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각자의 이름과 성씨는 조선인 개개인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평화롭던 이름의 세계에 갑자기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였습니다.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한 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선인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호적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조선인 개개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통제하여 식민 지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촘촘한 그물을 던져 모든 물고기를 잡아들이려는 어부처럼 말이죠. 이 사업은 초기부터 조선인의 전통적인 이름 문화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는 성씨 없이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특히 천민 계층이나 새로이 양반 신분을 얻은 이들 중에는 본인의 성씨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이들에게 성씨를 강제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 관리들은 조선인의 문화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때로는 조롱 섞인 방식으로 성씨를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 기존 성씨를 가진 이들에게도 은근한 압력을 가하며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의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고, 일본식 성씨를 쓰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강요는 아니지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과도 같았죠. 이처럼 이름과 성씨는 더 이상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요했던 마을에 일본 경찰들이 호적 서류를 들고 나타나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은 당시 조선인들이 느꼈을 불안과 긴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그 낯선 감정 속에서 조선인들은 앞으로 닥쳐올 이름 없는 비극을 예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강제적인 호적 정리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이름과 성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인 관리들이 붓을 휘갈기며 임의로 부여한 이름들, 조선인의 정체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성씨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코미디 속에서 탄생한 기묘한 이름들과 어처구니 없는 성씨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시대의 아픔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일본이 강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며
조선인의 이름과 성씨를 훼손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죠. 단순히 바꾸는 것을 넘어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짓밟았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적인 현장 속에서 탄생한 기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름과 성씨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시대의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개인의 이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아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똥이, 말똥이와 같이 다소 소박하고 천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죠. 이는 천하게 불러야 나쁜 귀신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조상들의 따뜻한 염원이 담긴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관리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행정편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시각에서 조롱하듯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친숙한 개똥이라는 이름은 일본식 한자로 개견에 똥분을 써서 견분이라는 모욕적인 이름으로 둔갑하는 식이었죠. 한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름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며 그 존엄성을 송두리째 훼손당한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인데 일제는 그 첫걸음부터 비틀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이는 단순히 키가 크다는 이유로 장신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고 심지어는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어 발음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하니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조선인의 이름은 그저 의미 없는 소리였고 자신들의 편의와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었던 셈이죠. 부모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름, 그리고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름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바뀌는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얼마나 큰 좌절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치유할 수 없는 응어리로 남았을 겁니다. 이름도 서러운데 가문의 뿌리이자 역사를 의미하는 성씨는 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성씨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 한 가문의 유구한 혈통과 전통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성씨가 없거나 불분명했던 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성씨를 부여했습니다. 그 방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던 일본인 관리 주변에 있던 사물이나 지명을 그대로 따서 성씨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밭전 자를 써서 전씨가 되기도 했고 강가에 살았다고 강강 자를 써서 강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무 옆에 있었다고 나무목 자를 따서 목씨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몸의 특정 특징을 보고 코비 자를 써서 비씨가 되거나 머리 두 자를 써서 두씨가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조선인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죠. 마치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 주변 사물에서 성씨를 따오는 행위는 조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잔혹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 관리의 손가락질과 붓끝에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성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서로의 바뀐 성씨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상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일제는 이름과 성씨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마저도 짓밟으며 식민 지배의 잔혹한 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잃고 심지어 모욕적인 이름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던 무수한 조선인들의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었죠.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누군가는 격렬히 저항하며 자신의 본래 이름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썼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혹독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저 체념하며 낯선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거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시절, 사실상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조차 희미했을지 모릅니다.
일본인 관리의 강압적인 태도와 서슬 퍼런 칼날 같은 명령 앞에서 많은 이들은 그저 침묵하며 순응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강제로 부여된 새로운 이름과 성씨는 단순히 호칭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가족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조차 이 낯선 이름을 물려줘야 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죠. 마치 소중한 족보의 한 귀퉁이가 억지로 잘려나가거나 누군가 덧댄 듯 어색한 종이처럼 슬픔과 혼란이 가족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드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은 해방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로소 빼앗겼던 소중한 이름을 되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죠.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잃어버린 성씨를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와 증언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떤 이들은 끝내 원래의 이름을 찾지 못한 채 한스러운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훼손된 역사를 되찾으려는 숭고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름과 성씨 속에는 이처럼 한 민족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단지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죠. 그것은 한 개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그 사람의 뿌리와 역사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입니다. 또한 가족의 핏줄과 조상의 얼이 담겨 있는 신성한 약속이자 사회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첫 번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는 바로 그 신성한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던 겁니다. 주변의 사물을 따서 성씨를 주고 조롱하듯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선인의 정신과 혼을 말살하려는 가장 노골적이고 잔혹한 폭력이었음을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를 잃고 평생 모욕적인 이름을 지고 살아야 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 혹은 낯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비극과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었던 식민 지배의 폭력성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름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원하는 대로 성씨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평범한 권리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밭에서 일했다고 전씨가 되고 강가에 살았다고 강씨가 되었던 이들의 아픔을, 개똥이에서 견분이 되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슬픔을,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용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만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길일 겁니다.